안녕하세요. 김동석입니다. 11월 16일 아침 시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다우는 장중에 마이너스도 갔었고요. 나스닥은 보합 정도까지도 밀리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막판에는 어제와 다르게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죠.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습니다. 다우는 별로 안 올랐지만 나스닥은 한 1.4% 정도 오르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미국 시장은 뭐 여러 개 이슈가 있었는데요. 가장 키포인트는 그 생산자 물가지수를 기다렸죠. 이 생산자 물가지수가 시장 예상치보다도 둔화됐죠. 시장 예상치가 8.3%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8%가 나왔습니다. 여전히 뭐 높긴 한데요. 어쨌든 둔화가 됐다. 뭐 여기에 키포인트가 좀 맞춰진 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지 10년물 국채금리는 10월 초 이후로 가장 낮은 3.76%까지 밀리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해도 2년물과는 여전히 격차가 있어서 역전 상태는 유지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월마트하고 홈디포의 실적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월마트, 홈디포 실적이 상당히 괜찮았던 그런 상황. 그게 미국 시장을 받쳐줬다. 근데 사실 지난번에는 그 소비자 물가지수 하나만 해도 폭등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그렇게 안 하네요. 그렇죠? 홈디포, 월마트 뭐 이런 기업 실적마저도 도와준데도 폭등은 안 하고 어설프게 끝났습니다. 아마 지정학적 리스크가 시장에 좀 반영이 됐던 것 같아요. 러시아가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100발을 쐈다고죠. 100발을 쐈는데 그 중에 2발이 폴란드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에 떨어졌다고 하죠. 폴란드 영역으로. 그래서 이제 기계 또 시장에 긴장감을 주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도 합니다. 레피엘 보스티크 예트란트 여론총재가요.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광범위한 인플레이션 완화 조짐이 보일 때까지는 금리 인상을 해야 한다. 이게 정답이죠. 이게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 폭은 어떨지 몰라도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지만 광범위하게 완화되는 게 더 보여야 되죠. 실제로 소비자 물가 7.7이라도 유가가 만약에 정말 뭐 시장 예상 나오는 일부 예상이 내년도 초에 200불이거든요. 그럼 지금의 2배입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 못 잡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둔화된 거에 관심을 갖는 거는 당연하겠지만 좀 더 완화되는 모습이 나와야 되겠고 그 나올 때까지는 굉장히 신중하게 시장을 접근하는 것이 현명할 거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미국 시장은 원래 이번 반등의 가장 기본 요소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의 압승 이게 키포인트였는데 그게 일단 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또 다른 재료에 눈을 돌리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 해봐야 되겠지만 결국 뭐 물가에 대한 부분이 되게 중요하겠죠. 저는 뭐 다른 건 모르겠어요.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미국 시장이 바닥이라고 보기엔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을 치고 올랐다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중간에 이게 하락 추세 중 베어마켓 랠리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열어두고 보고 있는데요. 어떤 결론이 날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확인해 봐야 되겠죠. 중요한 것은 아직도 인플레이션은 존재하고 있고 아직도 인플레이션은 높고 아직도 금리 인상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 그래서 금리 인상이 지속되면 시장에서 금리 인상이 크든 작든 유동성은 줄어들고 있다는 거. 이것만큼은 잊지 말아야 될 것 같고요. 공화당이 됐을 때 감세 정책이라든가 뭔가 완화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이제는 시장에서 없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방향성의 어떤 이슈가 나오지 않는다면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사실 믿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보면은 미국 시장은요. 다우는 0.17% 그렇죠? 상승하고 나스닥은 1.4% 다우는 0.17% 상승을 했는데요. 차트를 한번 다우를 먼저 가보면 다우를 일본 가볼게요. 일본 가보면요. 이렇게 추세선에 걸쳐 있죠, 계속. 이런 경우는 이제 치고 가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어쨌든 좀 더 지켜보실 필요성이 있고요. 오늘 15일, 16일이죠? 오늘 16일? 그쵸? 15일 차트만 나왔나요? 어쨌든 이 차트로 보면요. 장중한테 1.3%로 올랐었고요. 그 다음에 0.6% 정도 하락했다가요.
0.17% 상승해서 마감했네요. 그렇죠? 맞죠? 예, 1.3%까지 상승했었네요. 그래도 추세선이 연장해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4% 올랐는데요. 장주 한때 2.6%까지 갔었네요. 2.6%까지 갔었다가 거의 보합이 0.4%까지 밀렸다가 1.4% 정도 올랐죠. 뭐 결국 요 추세선에 있는 거죠. 이 상황이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나스닥은 조금 더 올라가려고 할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다우에 비해서 상당히 오르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영할 수 있겠죠. 근데 다우는 기술적으로는 거의 뭐 꼭지점에 단기 반등의 꼭지점에 있는 상황, 그 선을 타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보면 답이 나오겠죠. 이격을 벌려야 되는 상황이 나오고 있고요. 올라갈래도요. 근데 이격을 벌려도 요 조금 벌려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게 다우의 모습이라서 아마도 이격 벌리기가 상당히 좀 이루어질 확률을 열어두고 보실 필요성이 있겠다. 뭐 이런 말씀 해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버핏이 TSMC 5조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그래서 이 뉴스를 보면은 뭐 반도체가 새로운 뭐 봄이 오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를 꼭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이 TSMC는 대만이잖아요. 대만의 반도체잖아요. 지난번에 이런 뉴스가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혹시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지정학적 리스크로, 그러니까 대만과 중국의 불안으로 인해서 TSMC 투자금이 삼성전자로 넘어왔다. 혹시 이 뉴스 보신 분 있을 거예요. 제가 왜 갑자기 그 말씀 드리냐면 버핏이 TSMC로 들어가면 다시 외국인들은 글로 가지 않겠어요? 삼성전자의 흐름을 오늘 봐야 되겠죠. 물론 반도체 시장이 좋아올 거라는 기대감에 버핏이 샀다고 해서 같이 삼성전자가 오를지, 아니면 그동안 삼성전자가 대체 투자처였다가 TSMC로 버핏이 몰면서 대체 투자에서 삼성전자에서 글로 갈지, 이게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좀 보실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삼성전자를 차트를 좀 보시면, 삼성전자 차트를 보시면은 뭐 지금 이 삼성전자 거의 꼭지점을 친 거로 보이죠. 그래서 싸우는 과정. 삼성전자도 사실 갭상승이요. 여기 지금 하나, 여기도 있죠. 그다음에 여기도 있죠. 그렇죠? 여기도 있죠. 그래서 4개 정도가 존재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개별 종목도 갭상승 4개면요 거의 다 매워요. 특히 첫 번째 갭상승이 상당히 크죠. 첫 번째가 63,600원에서 64,500원, 네, 한 2% 정도 벌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갭상승이 큰 것들은 거의 다 매웁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인 싸움일 뿐이지 삼성전자가 갭을 메우러 가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특히 아까 TSMC로 버핏이 감으로 인해서 TSMC에서 삼성전자에 넘어왔던 자금이 다시 글로 갈지, 이것도 한번 봐야겠죠. 그 당시 그 뉴스가 있었는데 한번 찾아보실 분들은 찾아봐도 좋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코스피가 2,500 코앞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 무슨 말이냐면 2,500 코앞에서 사실은 2,499까지 갔었어요. 그 2,500을 앞을 두고 밀리는 상황이었고요. 그 상황 속에서 어저께 주가가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은 어저께 매도를 했죠. 외국인과 기관은 어저께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시장의 방향성에서 약간 매도 쪽으로 기울어가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성이 있고요. 이 코스피 시장이 뭐 지금 시장에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어떤 사람은 뭐 2,700, 2,800 얘기하기도 하고 하는데, 글쎄요. 저는 뭐 그렇게까지 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한번 지켜보실 필요성이 있겠죠. 저는 약간 이 시장이 이제 갭상승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4개인데 코스피는 7개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7개를 어떤 식으로 메워 나가는지가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뭐 많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상승할 만한 이유가 별로 없죠.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유가 없는 상승은 좀 그렇죠. 또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사실은 아직 마무리가 되기는 어려운 자리에서 되돌렸기 때문에 항상 기술적 분석상으로 마무리를 꼭 보여주거든요. 한 번 더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뭐 이런 말씀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